신은 실패자였지만 마지막 보스를 물리치고 모든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검사가 되기 위해 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입니다. 이 비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1000구독자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제 매우 조금만 남았어요. 채널 구독자가 1000명에 도달하면 아주 특별한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은 다음 비디오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기 있는 가상현실 게임인 뉴게이트로 시작되지만 플레이어들이 로그아웃할 수 없고 게임에서 죽으면 현실에서도 죽게 되면서 치명적인 게임이 됩니다. 게임을 이기면 탈출할 수 있으며 우리는 끝까지 가기로 결심한 신하를 만납니다. 신하는 게임의 최종 보스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NPC들이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보스와 싸우기 시작하고 그 날개의 일부를 잘라내지만 보스가 재생하자 공격 속도를 높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보스의 HP를 낮추는데 성공하고 보스는 다시 재생하려 하지만 그는 마침내 최후의 일격을 가합니다. 그는 여러 타이틀을 획득하고 게임 시스템은 최종 보스가 패배했음을 발표해 플레이어들이 드디어 로그아웃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스크롤을 확인해 게임을 이끄는 플레이어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남은 자신을 확인합니다. 떠날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문이 열리고 그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보스가 게임의 마지막 이벤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깨어나 외부의 들판에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너무 현실 같아서 그는 자신의 창을 확인하고 보스를 물리친 후 얻은 타이틀 덕분에 스탯이 증가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다시 로그아웃하려 하지만 옵션을 찾을 수 없고 다른 누군가가 온라인에 있는지 확인하려 하지만 네트워크 연결이 없어서 어떻게 인터넷 없이 게임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이템을 사용하지만 가는 도중 전에 없던 도시를 발견합니다. 집을 찾았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녀를 발견합니다. 괴물이 갑자기 나타나자 사람들은 도망가지만 신하는 소녀를 구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소녀는 자신을 티아라라고 소개하며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녀는 그의 주인의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신하는 그녀가 누구를 말하는지 모릅니다. 티아라는 모두가 그를 달의 성소에서 시아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하는 시아이가 그의 지원 캐릭터 중 하나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는 그녀가 의심스러워하자 오래된 친구라고 설명하며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티아라는 그를 낯선 사람이라 생각해 말해주지 않지만 시아이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하며 1000주얼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동전을 보여주며 자신에게는 한 개의 개에만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가 아이템 박스를 사용했는지 궁금해하며 이는 왕들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가진 게일 동전에 놀라는데 그것이 100억 주얼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것들이 마법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게임에서는 한 게일이 가장 적은 금액이라고 말합니다. 티아라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신하는 자신이 하이 휴먼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세계에는 6명의 하이 휴먼만 존재했으며 그들은 500년 전에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하는 혼란스러워하고 그녀는 그가 왜 역사적인 사건을 모르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그녀가 대량 로그아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로그아웃한 것이 큰 사건이 되었다고 깨닫습니다. 그는 게임의 500년 후 미래로 보내졌음을 깨닫고 그녀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것에 감사하며 게일을 감사의 표시로 줍니다. 그녀는 이를 받아 기뻐하며 신하는 그것이 그녀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프들은 마법에 뛰어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엘프임을 어떻게 아는지 궁금해하며 시아이가 그녀에게 환영 마법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신하는 왜 그녀가 그렇게 했는지 궁금해하며 그녀는 검은 머리를 가진 엘프는 불길한 징조로 여겨져 마을에서 쫓겨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아이는 그녀의 모습을 바꾸어 이 상점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했고 그녀는 지난 1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신하는 왜 보스가 나타났는지 깨닫고 그녀가 원래 은발이었음을 언급합니다. 그는 그녀를 분석하기로 결심하고 그녀에게 무작위로 나타나는 저주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를 해제하는 방법을 알고 정화 마법을 사용하지만 그녀의 머리카락 일부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에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믿을 수 없어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은 장벽을 떠나려 하지만 괴물들에게 공격받지 않아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달의 성소로 돌아가 티아라는 시아이가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 세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위해 도시를 방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그가 도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서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마을의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더욱 감사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시아이가 돌아오면 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신하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떠납니다. 그는 발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고 경비원은 추천서가 다른 왕국에서도 통용되며 왕과의 면담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경비원은 신하를 모험가 길드로 데려가고 그는 모험가로 등록하려 하지만 접수원은 등록이 1층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1층으로 가고 접수원이 이전 접수원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전 접수원이 자신의 쌍둥이 동생 셀리카이며 자신은 실리아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모험가 카드를 기다리며 셀리카가 음식을 가져오자 먹기 시작하지만 그녀가 계속 그를 바라보자 무슨 일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그의 추천서를 확인하고 싶어하며 신하는 길드 마스터가 바로 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남자는 자신을 바를루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신하의 추천서 옆에 다른 추천서를 놓고 그것들이 공명하는 것을 보며 그것이 진짜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추천서가 많은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훔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재앙이 될 것이므로 보호할 수 없다면 파괴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신하는 티아라가 그를 믿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안심시킵니다. 바를루는 이를 듣고 기뻐하며 그들이 모두 성소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그는 모험가 카드를 받으러 가고 셀리카는 그가 새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의 다른 옷이 하급 모험가에게 너무 화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길드 카드를 주며 G등급에서 시작하여 SS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2등급 높은 임무만 수락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하는 약초 채집 임무를 맡고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셀리카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하는 숲에서 몇 시간 동안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해 좌절하고 게임에서 이 임무는 초보자를 위한 것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는 레이더에서 적을 발견하고 가보니 레벨 359의 해골 얼굴 잭을 발견합니다. 그는 부서진 마차를 발견하고 무시할 수 없어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왜 언데드가 빛의 검을 들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것이 독특한 몬스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시 공격하지만 효과가 없어 보이고 그의 검은 이미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한 개를 해제하고 다시 돌진합니다. 이번에는 한 방에 몬스터를 제거합니다. 검은 멀리 날아가고 그는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후회합니다. 몬스터는 보석을 떨어뜨리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검은 성에 착륙하고 경비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두 번째 공주 리온이 검을 분석할 감정사를 부르고 누가 성으로 던졌는지 조사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그가 강력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야는 도시를 거닐며 부상당한 병사들을 보게 됩니다. 경비원은 12명의 분대가 스컬페이스의 공격을 받았지만 4명만 돌아왔다고 설명하며 신야는 그 마차가 그들의 것임을 깨닫습니다. 경비원은 성으로 던져진 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신야는 문제를 일으켜 죄책감을 느낍니다. 신야는 길드로 돌아가고 셀리카는 모험가들이 스컬페이스를 물리치기 위해 모였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신야는 이미 스컬페이스를 죽였다고 밝히며 그것이 떨어뜨린 보석을 보여줍니다. 셀리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치며 한 사람이 스컬페이스를 물리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셀리카의 동료 앨리스가 갑자기 나타나고 셀리카는 신야가 스컬페이스 잭을 물리쳤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신야는 스컬페이스의 장비가 많지 않아서 증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앨리스는 스컬페이스의 장비는 랭크 B 장비라도 작은 재산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앨리스는 셀리카에게 보석을 분석하라고 부탁하며 그것이 스컬페이스의 만화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야는 스컬페이스의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며 앨리스는 북부숲에서 많은 사람들이 몬스터들 때문에 목숨을 잃으며 죽은 자의 영혼이 만화와 합쳐져 언데드를 만들어낼 완벽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숲에는 만화가 많지 않아서 강력한 언데드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신야는 그것이 예외임을 깨닫고 그것의 레벨이 359였음을 밝히며 이는 둘 다 충격을 받습니다.
셀리카는 보석을 분석하러 달려가고 앨리스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랭크 A 그룹보다 강력하다고 설명하지만 시냐는 주목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식당으로 가서 기다리는 동안 셀리카는 자리가 꽉 차서 누군가와 테이블을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전설의 창, 베놈을 가진 남자가 나타나 그 옆에 앉아 자신을 에이비스라고 소개합니다. 에이비스는 시냐가 새 모험가라고 가정하지만 그가 평균 이상임을 알아차립니다. 시냐는 세 번째 날이라고 설명하며 시골 출신이라 많이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에이비스는 그것이 그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그를 뱀파이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많은 언데드를 사냥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냐는 그가 창백하기 때문인지 궁금해하며 모두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에이비스는 웃으며 진짜 이유는 그의 창이 생명을 빨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실리아는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식사를 즐깁니다. 그는 나중에 도서관에 가서 500년 전의 영광의 쇠퇴에 대해 연구하지만 이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한편 바를루는 스컬페이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만나고 누가 잭을 물리치고 그 장비를 수집하지 않았을지 궁금해합니다. 앨리스는 그것이 인상적이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노이는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컬페이스가 물리쳐진 날검이 성으로 던져졌다고 언급하며 두 사건이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바를루는 그 검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며 밤의 알디가 그 검이 길이가 2m에 달하는 마법 강철로 만들어졌으며 빛의 속성을 가진 마법검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국가 보물만큼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바를루는 놀라며 그것이 전설적인 무기임을 깨닫고 알디는 그런 검으로 몬스터를 물리친 사람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냐는 광장에서 꼬치를 먹으며 자신을 쳐다보는 소녀를 발견하고 음식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거지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소녀는 타이거 타입이고 자신을 멜리라고 소개하며 음식을 감사해야 합니다. 에이비스가 갑자기 나타나 멜리가 교회에서 온 고아라고 설명하며 그녀가 도망치면 항상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냐는 집에 가기로 결심하지만 멜리는 시냐에게 다가와 그의 귀에 속삭입니다. 밤에 시냐는 멜리가 왜 숲에서 여우를 구해달라고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시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좋은 소일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티아라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달의 성소로 가서 티아라에게 시아이에게 검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가 검을 보았을 때 그것은 자신과 시아이 또는 그들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강력한 고대 무기임을 깨닫고 실제로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시냐는 그것이 재료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만들기 위해 물리친 몬스터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티아라는 왜 그가 전설적인 몬스터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어쨌든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해달라고 부탁하며 어디에 있든지 연락할 수 있는 편지를 줍니다. 그녀는 왜 직접 시아이에게 보내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그는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그것을 사용해보며 그녀가 편지를 받는 것을 확인하고 시아이를 이 새로운 세계에서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티아라는 더 많은 편지를 요청하며 마법사가 되어 그 아이템을 연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더 많은 편지를 주고 떠납니다. 그는 숲의 북부로 가서 여우를 찾으려 걷다가 사당을 발견합니다. 그는 계속 가지만 갑자기 무언가를 느끼고 건물 안에서 작은 여우를 발견합니다. 여우가 독 효과와 저주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즉시 그것을 치유하지만 이는 언데드 군대를 부활시킵니다. 그는 창을 소환하여 해골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처치하지만 동상들이 부서지며 두 마리의 악마가 나타납니다. 그는 이전에 이런 몬스터들을 본 적이 없으며 그것들의 레벨은 674입니다. 그들은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피하고 섀도우 바인딩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탈출하기 위해 커튼을 풀어놓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늑대들은 계속 그를 공격합니다. 여우가 갑자기 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며 그가 있던 마법진을 발견합니다. 안개가 그곳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늑대들이 그에게 돌진하지만 그는 바인딩 보호를 사용하여 한 번에 제거합니다. 안개가 걷히고 여우가 그의 팔에 뛰어듭니다. 그는 그것이 어떤 종족인지 궁금해하며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몬스터 중 하나인 원소 몬스터임을 발견합니다. 그는 아기 버전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함께 가고 싶은지 물어보고 여우는 그의 머리로 뛰어오릅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을 깨닫고 게임과 다른 점들을 알게 됩니다. 한편 시아이는 티아라의 편지를 받고 그녀가 이 마법 아이템을 어떻게 얻었는지 궁금해하며 그녀의 주인에 대해 알게 되어 놀랍니다. 시냐는 길드에서 원소를 숨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과 계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그것이 테이머와 몬스터 사이의 파트너십과 같으며 몬스터의 레벨과 종을 숨길 수 있어 항상 함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우는 흥분하는 것 같아서 시냐는 계약을 맺고 상징이 둘 다에게 나타납니다. 그는 또한 그녀의 이름을 유즈하라고 지었고 그녀는 그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티아라에게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티아라는 샤이와 대화를 나눴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 소식에 기뻐하며 길드로 갑니다. 그는 숲에서 발견한 언데드 군대에 대해 보고하고 이를 찾습니다. 그는 교회 근처의 고아원에서 인물을 발견하고 등급이 없어서 특별한 요청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리가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녀를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맞습니다. 그는 교회에 도착하여 트리아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그녀는 그가 이를 위해 왔는지 묻고 그는 그렇다고 확인하며 미리도 언급합니다. 그들은 미리를 만나는 방으로 가고 그녀는 흥분하며 그를 껴안습니다. 트리아는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며 미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애착을 갖는 것은 오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냐는 미리에게 이것이 그녀가 언급한 여우인지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확인하며 감사를 표합니다. 그는 유즈하에게 미리 덕분에 그녀를 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그녀는 감사해합니다. 그는 트리아에게 요청에 대해 묻고 그녀는 그것이 기술 계승자에 관한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기술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가 가르칠 기술을 찾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는 그것이 치유나 독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정화라고 밝힙니다. 그녀는 그것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냐의 반응에 놀라고 그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시냐는 조건을 내세우며 미리의 능력에 대해 알고 싶고 교회에서 어떤 정보든 공유해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주저하지만 미리는 시냐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그녀는 그의 조건을 수락합니다. 트리아는 미리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가 별의 작곡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 예언을 한다고 밝힙니다. 시냐는 그것이 강력한 능력임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언급하지만 그녀는 모두에게 그것에 대해 신중히 말하라고 했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녀는 한 모험가가 고아원을 돕는다고 말하고 시냐는 그가 아이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설명합니다. 시냐는 기술을 가르칠 준비가 되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배울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전 사제의 손녀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트리아는 시냐를 불러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전 사제의 손녀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라시아라고 소개하지만 혀를 깨물고 트리아는 그녀가 서투르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지만 아이즈가 갑자기 등장하여 누가 이를 맡았는지 알아내고 시냐가 그것을 수락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시냐의 의도를 묻지만 미리가 그를 안심시켜 그가 시냐를 신뢰하기로 결정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기술에 대해 묻고 시냐는 라시아가 레벨 150 이상의 언데드 200마리를 성구를 들고 처치한 후에 그것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모두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지만 시냐는 그녀가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도록 몬스터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시키고 또한 그가 성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시아는 말문이 막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아이즈는 시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가기로 결정합니다. 아이즈는 시냐에게 음료를 마시며 그가 선택된 자인지 물어봅니다. 시냐는 그것이 과거 삶의 기억과 같은 것인지 묻지만 아이즈는 그것이 아이템과 몬스터에 대한 정보라고 설명합니다. 시냐는 자신이 선택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냐는 아이즈가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가 고아원을 보호하는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즈는 그것이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짜증이 나서라고 가장하지만 시냐는 그가 거짓말을 못한다며 웃습니다.
그는 티아라로부터 메시지를 보고 그녀가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많이 물어봤는지에 놀랍니다. 그는 갑자기 또 다른 알림을 받고 확인하니 추천서가 나타납니다. 아이즈는 그것을 보고 놀라며 자신도 가지고 있다고 밝혀 시냐는 그것을 믿을 수 없으며 그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음날 세 사람은 유령 평야로 가서 언데드를 만납니다. 시냐는 장벽으로 그들을 가두고 아이즈는 그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라시아는 치유 마법을 사용하여 언데드를 처치합니다. 그들은 장벽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합니다. 아이즈는 자신의 모험가 카드를 사용하여 들어가고 그들은 라시아가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도록 몬스터들을 약화시킵니다. 시냐는 그녀가 정화를 배울 때 레벨 150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유령 평야의 다른 쪽에서 로는 해골 얼굴잭을 처치하고 그녀의 새로운 검 덕분에 그것들을 처치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 기사는 다른 그룹에 대해 걱정하지만 그녀는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도착하여 언데드를 신속하게 물리치고 그 핵을 부순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져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 셰이는 그들을 빠르게 치유하고 지휘관은 그녀가 없었다면 철수해야 했을 것이라며 감사를 표한다. 셰이는 그들이 괴물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하지만 지휘관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안다. 그는 지난달에 여러 가지 이상한 언데드가 나타난 것을 기억하며 그의 전원이 물리칠 수 없었던 괴물을 그녀가 쓰러뜨렸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한다. 이는 고위 인간과 싸운 사람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추가 언데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역을 검색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 준 아이템을 사용하여 자신을 호출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숲을 통해 자신의 주인을 다시 보기 위해 달려간다. 한편 AIS는 해골 얼굴잭과 맞서고 쉽게 물리쳐서 라시아가 마지막 일격을 가할 수 있게 한다. 그녀는 갑자기 황금비드로 둘러싸여 있지만 샤야는 그녀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안심시킨다. 그녀의 마음은 정화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시냐는 그녀를 축하하며 라시아는 이제 고아들을 구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휴식을 취한 후 이 지역을 떠나자고 제안하지만 유즈아는 갑자기 이상한 존재를 감지하고 시냐는 하늘에서 무언가를 본다. 그래서 AIS는 걱정하지만 라시아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AIS는 그것이 언데드의 마법 물질이라고 밝히고 괴물들에게서 추출되면 형태가 사라진다고 설명한다. 모든 물질은 하늘의 하나의 덩어리로 모여 거대한 해골 얼굴 잭의 형태로 떨어진다. 라시아는 겁에 질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레벨 804의 해골 얼굴 군주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쉽게 한 나라를 파괴할 수 있어서 신은 봉인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생명체는 갑자기 하늘로 도약하여 방벽을 치고 방벽은 한 번의 타격으로 깨진다. 그들은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하고 라시아는 절망에 빠져 땅에 쓰러진다. 그들은 도망가기로 결심하지만 군주는 포효하며 언데드 군대를 소환하여 그들을 포위한다. AIS는 돌파하여 탈출하고 싶지만 쉔의 태도가 변하고 그는 남겠다고 설명한다. AIS는 그와 대화하려 하지만 샤는 제한기를 해제하고 도시로 돌아가라고 요청한다. AIS는 즉시 이해하고 샤는 그를 돕기 위해 신체 강화 버프를 시전한다. 그는 에이비스를 위해 길을 열어주고 떠난 후 시냐는 자신의 검을 소환한다. 유지인은 불을 사용하여 언데드를 처리하지만 해골 군주는 더 많은 언데드를 소환한다. 시냐는 강력한 공격을 날려 땅에 구덩이를 만들고 셰는 폭발을 보고 조사하러 간다. 그는 지도를 확인하고 자신이 완전히 포위된 것을 알지만 파란색 마커가 갑자기 나타나 언데드 군대를 관통하는 것을 본다. 그는 파란색 마커가 아군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녀와 합류하기 위해 점프하여 마침내 셰이와 만난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 있을 시간이 없어서 유아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방어막을 올린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기고 그는 돌아왔다며 눈물을 흘린다. 유아의 만화가 다 떨어져서 그들은 먼저 해골 군주를 처리하기로 한다. 그들은 결합된 주문을 사용하여 약한 언데드를 빠르게 처치하고 해골 군주에게도 피해를 입힌다. 시냐는 또 다른 검을 소환하고 최종 일격을 가할 기회를 잡는다. 그것은 땅에 떨어지며 죽기 전에 힘을 요구하고 시냐는 괴물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구슬을 회수하고 대화를 마치자고 제안한다. 그는 보스를 물리치고 모두를 게임에서 해방한 후 포털이 그를 500년 후로 데려갔다고 설명한다.
셰이는 그와 다른 지원 캐릭터들이 던전을 클리어한 후 사라지지 않았다고 밝혀 그들은 주인들을 기다렸지만 사건 이후 대륙은 혼란에 빠졌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룹은 재난을 통제하기 위해 나뉘었고 그녀는 나중에 월 신전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주인을 다시 만나서 기쁘지만 그는 이제 그녀가 전설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주의를 끌게 되니 주인이라 부르는 것을 그만두라고 간청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라고 요청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하자 얼굴을 붉힌다. 그녀는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궁금해하고 그는 성지를 방문하여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찾는 계획을 말한다. 셰이는 그곳에 가봤지만 많이 조사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쉔이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을 슬퍼한다. 날이 밝아서 그들은 재회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신전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그녀는 유즈하를 보고 그녀가 원소라는 것을 설명한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꼬리가 3개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갑자기 말을 시작하고 시냐는 해골 군주를 물리쳤을 때 이 능력이 회복되었다고 설명하자 당황한다. 셰이는 그것이 그가 보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여우에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말고 주의를 끌지 않도록 꼬리 3개를 하나로 합치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그의 지시를 따르고 자신이 착한 아가씨인지 묻고 셰이는 그녀를 귀엽게 여겨 유화를 쓰다듬게 한다. 그는 에이비스와 라시아를 기억하고 길드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과 합류하기로 결심한다. 우리는 에이비스가 라시아와 함께 뛰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여 싸울 준비를 하지만 그것이 셰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라시아는 공포에 질려 기절한다. 한편 리오는 전투 현장에 도착하여 누가 그렇게 강력한 공격을 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또한 언데드를 제거한 공격을 기억한다. 고다스라는 병사가 나타나 그녀에게 계곡에서 발견된 칼날을 보여주며 손잡이에 매의 문장이 새겨진 것을 알아본다. 그는 칼날의 힘을 보여주며 거의 부서지긴 했지만 여전히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 정도의 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고위인간 중 가장 숙련된 장인인 에반 대장장이뿐이라고 생각한다. 리오는 고위인간이 멸종했기 때문에 놀라고 고다스는 그들이 확실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그 무기를 일회용으로 취급할 정도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는 기억한다. 그녀는 대장장이가 달의 성소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곳을 방문하자고 제안한다. 고다는 만약 고위인간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녀가 어떻게 할지 궁금해하고 그녀는 그에게 도전장을 내밀 것이라고 선언하지만 그와 결혼하는 것도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고다는 그녀에게 그의 실력을 시험해보기 위해 공격하지 말라고 간청하고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확신시킨다. 그러나 그는 확신하지 않는다. 한편 에이비스는 셰이와의 관계를 본 후 시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나 기쁘지만 AIS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시냐는 그녀가 보스를 물리쳤다고 거짓말을 시도하지만 에이비스는 그의 창을 겨누며 그를 공격하고 바보짓을 그만두라고 말한다. 그래서 셰는 마침내 자신이 고위 인간임을 고백하고 셰이는 그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한다. AIS는 고위인간이 매우 강하고 특기 분야에서 극도로 능숙하므로 일부 사람들은 그들을 신으로까지 숭배한다고 언급한다. 시냐는 자신이 대장장이임을 밝히며 그의 창을 업그레이드 해주겠다고 제안하지만 AIS는 그의 무기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한다. 라시아는 마침내 깨어나 셰이를 보고 놀란다. 그룹은 도시로 돌아가고 시냐는 게이트에서 헤어져도 괜찮은지 궁금해한다. AIS는 임무가 라시아에게 정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미 임무를 완료했다고 상기시킨다. 그러나 시냐는 에이비스에게 문제가 생기면 연락할 수 있도록 메시지 카드를 준다. 그는 거절하려고 하지만 셰이는 도시에서 만난 첫 친구를 버리고 싶지 않아 한다. 그래서 에이비스는 받아들인다. 그는 라시아와 함께 도시로 향하고 셰이는 시냐가 자랑한 적이 없지만 항상 약자를 보호했다는 것을 언급한다. 그는 달의 성소로 가자고 제안하고 그녀가 함께 있어 행복해하는 것을 본다. 그들은 성소에 도착하고 티아라는 셰이에게 시냐에 대해 말하려고 달려가지만 그들이 함께 온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그가 저녁 식사에 머무르는지 묻고 셰이는 당연하다고 말하며 그가 달의 성소의 주인임을 밝힌다. 그녀는 시냐가 자신을 고위 인간으로 소개했을 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인정하지만 이제는 믿어야 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상사라는 것을 깨닫고 무례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만 그는 사소하게 지내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원소를 자신의 새로운 애완동물로 소개하고 티아라는 더욱 놀란다. 저녁 시간이 되고 시냐는 음식에 감동한다. 티아라는 이런 요리를 본 적이 없고 그는 셰이에게 재료를 주어 식사를 준비하게 한 것에 기뻐한다. 티아라는 음식 주위의 오라를 알아차리고 어떤 재료인지 궁금해한다. 셰이는 아무것도 보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며 몬스터의 고급 고기와 야채를 나열하는데 이는 거의 얻을 수 없는 것들이다. 티아라는 그것들이 너무 희귀하여 요리 재료로 사용할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는다. 셰이는 오라는 강력한 몬스터와 희귀한 식물에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만화나 생명력의 잔재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즐기기로 결정한다. 시는 다른 지원 캐릭터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듣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기뻐한다. 티아라는 갑자기 그들을 방해하고 시냐는 그녀가 취한 것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셰이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며 웃고 자신의 방으로 향한다. 그는 방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유즈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본다. 그는 잠들지만 나중에 셰이가 그의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상황에 긴장하지만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잠들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떠난 것에 대해 사과한다. 아침에 시는 깨어나 유즈아가 인간 형태를 취한 것을 보고 긴장한다. 그녀는 그를 껴안으며 그에게 감사하지만 입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은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가고 셰이는 유즈아가 변신한 것을 보고 기뻐한다. 식사 후 그들은 유즈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녀는 500년 전 대재앙을 막으려 했지만 갑자기 고통을 느꼈고 성소에서는 덜 심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거의 죽을 뻔했지만 셰이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 그녀를 구했다. 그는 밀리 덕분에 그녀를 찾을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유아는 나중에 다시 그녀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말한다. 셰이는 그들에게 티아라가 만드는 엘프 간식을 선물로 만들자고 제안한다. 이는 그들의 베스트셀러 제품 중 하나이다. 셰이는 달의 성소가 음식 전문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지만 셰이는 셰나만이 무기고를 열 수 있었기 때문에 무기를 보충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나중에 칼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주제를 바꾸고 그들이 제라드를 만나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한다. 시는 그가 살아있다는 것에 놀란다. 왜냐하면 고이야수는 최대 150년을 살 수 있는데 그를 본 지 500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셰이는 그가 모든 이들을 통합해 최초의 야수왕이 되었고 현재 왕은 8번째 왕이며 그는 좋은 통치자라는 소문이 있다고 설명한다. 시냐는 그를 만나고 싶어하며 다음날 출발하기로 결정한다. 티아라는 상점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지만 셰이는 이번에는 그녀도 동행하기를 원한다. 이제 시냐가 있어서 상점은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다. 티아는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고 시냐는 여행을 위해 물품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한다. 셰이는 해골 군주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왕국으로 가고 싶어하며 그녀가 물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시는 여행하는 동안 순위를 올리기 위해 직업을 찾기로 결심하고 또한 검을 만들고 재고를 보충하고 싶어 한다. 셰이는 음성 채팅을 사용할 수 있는 파티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셰이는 이제 그것이 텔레파시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란다. 그는 모두를 추가하고 셰이는 티아라가 모험가로 등록하도록 제안한다. 셰는 대장간을 열고 유안을 저주받은 아이템이 있을 수 있으니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는 작업을 시작하지만 그의 첫 번째 칼은 나라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그는 품질을 낮추고 재고를 보충한다. 티아라는 모험가 옷으로 갈아입고 갈 준비를 마친다. 그들은 함께 출발하고 시나는 그녀의 새 옷에 부끄러워하며 그녀는 그가 쳐다본 벌로 쇼핑을 짊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티아라는 시장이 얼마나 붐비는지에 놀라면서 그를 끌고 다니지만 그는 길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여 그녀를 안내해줍니다. 티아라는 그가 손을 잡아주자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의 등급은 2로 올랐고 셀리아는 언데드 군대의 스컬페이스에 대한 그의 보고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승진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셀리아는 티아라와의 관계에 대해 묻고 시냐는 그들이 여행을 떠난다고 설명하지만 셀리아는 그들이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그녀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셀리아는 주제를 바꾸기로 하고
번영의 황혼 동안 파괴된 것처럼 보이는 신성한 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C등급 이상의 모험가들만 그 정보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그는 등급이 올라가면 다시 물어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페어드로 가는 길에 퀘스트를 찾고 그녀는 베이온이라는 교통 지점까지 마차를 호위하는 임무를 알려줍니다. 출발은 난에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길드를 떠나고 티아라는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자 그녀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교회를 방문하자고 제안합니다. 티아라는 매우 기뻐하며 그들은 상점을 둘러보며 서로의 회사를 즐깁니다. 그들은 교회에 가고 시냐는 라시아를 인사합니다. 티아라는 자신을 소개하고 라시아는 그녀가 달의 성소 출신이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녀는 시냐의 제자가 된 방법을 묻고 라시아는 시냐에게 완전히 집착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밀리는 유즈하와 시냐를 안아줍니다. 라시아는 그가 사원의 다음 사제로 임명되었다고 말하고 티아라는 그에게 감사하다고 언급합니다. 시냐는 AIS에 대해 물어보며 그가 거의 교회를 빼앗을 뻔한 사제를 확인하러 갔다고 설명합니다. 시냐는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팔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밀리를 위해 목걸이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관대함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티아라의 길드 카드를 받으러 가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셀리카는 그것을 그녀에게 건네고 시냐는 달의 성소를 가져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티아라는 집을 가져가는 것이 이상하다고 인정하지만 시냐는 그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골목으로 가서 시냐는 그녀에게 텔레포트 주문이 연결된 크리스탈을 보여줍니다. 이는 등록된 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지만 일회용입니다. 그녀는 텔레포트가 잃어버린 마법이라고 밝히지만 시냐는 필요한 재료가 있다면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는 자신이 전설적인 고위 인간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크리스탈을 사용하고 티아라는 텔레포트에 감명을 받습니다. 시냐는 이제 가야 할 시간이라고 결정하고 그는 달의 성소를 저장하기 위해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목걸이를 보여주며 그것이 성소의 휴대용 모드라고 밝힙니다. 티아라는 그것이 놀랍다고 생각하고 시냐는 퀘스트 장소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마차에 도착하고 모험가 개인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또 다른 모험가 스바키가 나타나며 그들은 퀘스트를 함께 수행할 것입니다. 드워프 상인 넥은 베이온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출발하고 성에서 왕은 그의 관리들과 만나 달의 성소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 건물이 번영의 황혼 이전부터 존재해왔기 때문에 화를 내며 그것을 정복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문제를 왕국 너머로 확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시냐에 대해 궁금해하고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성으로 향하고 있으며 하루 안에 도착할 것입니다. 공주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리온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상기시킵니다. 왕은 그녀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차에서 시냐는 서로의 기술을 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게이는 자신이 A급 사무라이지만 마법을 사용할 줄 모른다고 설명합니다. 스바키는 자신이 I급 브롤러이며 속도를 증가시키는 지원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티아라는 자신이 연금술사이며 막 모험가가 되었지만 검이나 활을 사용할 수 있고 간단한 치유 마법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냐는 자신이 개인과 같은 사무라이지만 약간의 불과 번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UA라는 몬스터를 조련사 계약으로 설명합니다. 게이는 사무라이가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감명을 받으며 시냐가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몬스터에게 사랑받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바키는 그가 히나모토 출신이 아니라는 것에 놀라며 대부분의 사무라이는 그곳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왕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사나 전사가 되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사무라이가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시냐는 그것이 훌륭한 직업이라고 확신하지만 스바키는 사무라이가 기사와 광전사로서의 훈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이는 히나모토가 판 구조 변화 이후 형성된 섬이며 많은 사무라이 기반 길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싸움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는 길드의 이름을 언급하며 시냐는 500년 전의 길드가 국가를 형성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마차가 갑자기 멈추고 강도 무리가 나타나자 시냐는 유즈하에게 넥을 보호하라고 말하며
그들은 마차에 숨습니다. 그들은 싸울 준비를 하고 티아라는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긴장합니다. 강도들은 그들에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며 스바키를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그녀를 재미있게 즐기고 싶다고 말하며 그녀를 계속 도발합니다. 이는 시냐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티아라는 그가 살인적인 아우라를 내뿜는 것을 보고 그가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강도를 쏘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대부분의 강도가 하위 등급임을 알아차립니다. 게이는 그들이 내부 고발자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화살이 날아와 숨겨진 강도를 죽이고 다른 이들은 공격합니다. 스바키는 그녀의 속도 향상 마법을 사용하여 강도 하나를 물리칩니다. 게이는 강도의 칼을 베어내며 공격합니다. 시냐는 2명을 한 번에 쓰러뜨리고 리더는 그들이 평범한 2등급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시냐는 그의 칼을 베어내며 강도는 그의 얼굴에 두려운 표정을 봅니다. 우리는 강도가 두들겨 맞은 것을 보고 시냐는 그에게 내부 고발자를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티아라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갑자기 그를 붙잡습니다. 스바키는 혼란스러워하고 시냐는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티아라는 그의 기분이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깨닫습니다. 시냐와 스바키는 충격을 받고 티아라는 자신이 어렸을 때 시냐가 했던 것을 본능적으로 했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룹은 길을 떠나고 게이는 강도가 마차가 교회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냐는 그들이 무엇을 노렸는지 생각합니다. 그들은 베이온에 도착하고 넥은 길드에 보고한 후 모든 사람에게 완료 인증서를 줍니다. 시냐는 게인과 스바키가 다음에 어디로 갈지 궁금해하며 그들은 킬문으로 향한다고 말하고 미래에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시냐는 그들이 여전히 파네트에서 먼 길에 있다고 언급하며 자신들의 마차를 사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들은 마차를 확인하러 가지만 시냐는 모두 똑같아 보인다고 생각하며 하나를 수정할 생각을 합니다. 티아라는 그가 무리하지 않기를 걱정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드는 마차를 찾고 판매자는 마차가 꽤 무겁기 때문에 아직 말을 샀는지 묻습니다. 시냐는 최후의 수단으로 유즈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시이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녀는 왕국에서 일을 마쳤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마차를 끌 몬스터를 잡아주겠다고 제안하며 하루 뒤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